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오늘은 20대 사회초년생의 실제 재무 컨설팅 사례를 가지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케이스입니다. 20대 사회초년생 여성 케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현금 흐름을 잡아줬고 또 투자는 또 어떤 식으로 또 안내를 했고 실제 상담 케이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허강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케이스가 이제 20대 사회초년생 여성분인데요. 2년차 직장인이네요. 네. 예,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2년차 직장인의 20대 여성분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상담 요청을 해 주셨더라고요. 뭐 요청해 주신 내용이 어떤 거냐면 돈을 벌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ISA, 펀드 등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사회초년생들은. 네, 유튜브나 이런 데도 정보는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분의 재무 현황부터 한번 확인해 주시죠. 왼쪽 위부터 보시면 유동성 자산은 300만 원이 찍혀 있는데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연금 자산에 42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기타 자산에는 전세 보증금이 7천만 원 정도 가량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부채 항목이 있는데요. 개인 차입금에 1,900만 원, 전세를 받을 때 대출을 받은 금액이 6,300만 원 정도 가량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총 자산은 7,400만 원 있으신 거고요. 부채는 8,200 있으신 거예요. 그럼 순자산은 마이너스 850 정도 가량 있으신 상태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 금융자산이랑 뭐 기타 자산이랑 섞여 있기는 하지만 금융자산이 전부 다인 상태이신 거죠. 결국에는 전세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자산이 10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자산 종류별 비중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300만 원은 유동성 자산, 그리고 혼합형, 아까 이제 연금저축 말씀드렸죠. 연금저축에 43만 원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 비중을 보시면 총 자산 중 내 부채에 대한 비중입니다. 총 자산은 7,400만 원 정도 들어있는 거고요. 부채 비중은 8,200, 그래서 총 부채 비중이 112%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금 비중을 한번 볼 건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총 금융자산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총 금융자산은 343만 원이고요. 연금자산은 43만 원. 그래서 12% 비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무 현황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유동성 수시 입출금 계좌에 300만 원이 들어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예금에 들어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에는 월 10만 원씩 총 4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상황인 거고요. 보장성 보험도 여기 안 나와 있긴 하지만 가지고 계셨어요. 우체국의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손해보험 회사에서 9만 원 정도 가량을 이제 보장성 상품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 항목을 보시면 7천만 원가량은 내가 집주인에게 준 전세 보증금인 거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6,300만 원 임대보증금은 내가 전세 대출을 받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개인 차입금은 개인이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현금 흐름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소득이 315만 원 정도 받고 계신 상황이시고요. 저쪽 같은 경우는 이제 혼합형 연금 11만 원 정도 내고 계신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출 항목 같은 경우는 고정지출이랑 변동지출을 합친 152만 원 정도를 쓰고 계신 상황이시고요. 그리고 꼬리표가 없는 미파악 지출 152만 원 정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간 비정기 지출은 920만 원 정도 나가고 계신데요. 이 항목들은 왼쪽에 보시면 명절, 뭐 가족 행사, 여행, 의료비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분의 현금 흐름을 지금 분석해 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네요. 한번 분석해 주십시오. 네, 소득 구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이기
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소득이 100% 315만 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출 분석을 보시면요. 저축 투자는 11만 원을 하고 계신 상태예요. 그럼 소득 대비 3%가량을 저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 50%, 권장은 60% 저축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고정지출이랑 변동지출을 합치면은 48% 정도 돈을 쓰고 계신 상황이신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미파악 지출이 48% 정도나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요거를 최대한 꼬리표를 붙여서 뭐 저축을 하시던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소비를 하시던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돈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연소득이 3,780만 원 가량 312만 원을 12번 곱한 거죠. 3,780만 원. 이 1년 동안 받는 연소득 중에서 총 저축하는 금액이 130만 원 가량인 거죠. 1년 단위로 보니까 너무 낮은 상황입니다. 저축 및 투자 분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 안 하고 계셨고요. 투자도 안 하고 계셨습니다. 연금만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 반, 내가 반 해서 11만 원만 내고 계신 상태이십니다. 보험료 비중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 월소득의 10%까지인 32만 원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최대 32만 원 정도까지는 보험을 추가로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 비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 원씩 저축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권장은 15%, 최소 10%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담 문의 내용 자체도 돈을 모으고 있지 않았었고 투자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파악 지출을 빨리 잡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축을 전혀 안 하고 돈을 그러면 쓰는 것도 근데 그렇게 뭐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남는 돈이 통장에 그러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꼬리표가 없는 돈이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쌓이다가도 특정한 뭐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또 뭐 다른 뭐 물건을 산다던가 할 때 다 지출이 되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현금 흐름 전후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월 지출 통장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색깔이 전이고 연두 색깔이 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13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조금 줄였어요. 불필요한 담보들을 이제 삭제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조금 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쭉쭉 내려서 변동사항을 보시면 자동차 대출이 23만 원 정도 나갔었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자동차 대출을 좀 이제 자동차를 팔고 이거를 상환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자동차 대출이 이제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75만 원을 적어 놓으셨지만 이렇게 되면 내가 유지가 될까라는 고민을 하셔서 그러면 조금 더 증액을 하셔서 이제 올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서 80만 원까지 제가 올린 거고요. 교통비 같은 경우는 5만 원 정도는 이제 조금 줄일 수 있으셔서 10만 원으로 이제 감액 조정했습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는 7만 원을 적어 놓으셨지만 다시 정정해서 15만 원으로 변경을 하신 상태이신 거죠. 이렇게 지출되는 항목들을 조정을 하고 나서 저축 투자 이쪽 이제 조정 항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색 항목에는 숫자가 찍혀 있는 게 삼성증권. 이거는 이제 연금저축 계좌인 거거든요. 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돈만 저축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연두색으로 나와 있는 뭐 주택청약 10만 원 이렇게 쭈루루룩 추가적으로 이제 하시게 된 겁니다. 주택청약 같은 경우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인정 금액인 10만 원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적금이랑 적립식 투자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니즈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투자를 하진 않으시고 적금 40만 원 그리고 적립식 투자 110만 원 정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립식 투자는 ISA에서 펀드로 이제 활용이 되었는데요. 펀드도 그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글로벌 1등 주식들이 모여있는 펀드 하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펀드 하나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안내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남는 이제 현금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현금 흐름이 대략 93,000원 정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93,000원을 비상금으로 넣는 걸
거 제가 권유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소비 성향이 높으셨던 분이었고 그 소비 성향을 통제하는 어떻게 보면 첫 걸음이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자금으로 한 9만 원 정도는 비상금을 넣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정기 지출 통장을 한번 보시면 이제 왼쪽이 전이고 오른쪽이 바뀐 항목이거든요. 뭐 명절도 조금 줄였고 가족 행사도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자동차는 원래 없었던 거고, 그리고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금 감액을 했고요. 의류나 미용 이런 이제 소비성 지출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쓰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거를 280 정도로 줄여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총 920에서 550까지 이렇게 감액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비정기 지출 이제 변동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왼쪽에 보시면 비정기 소득란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비정기 소득을 좀 큰 금액을 받고 계시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기 지출 사용액으로 일단 돈을 빼어 두시고,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연금저축이나 아니면은 다른 본인이 재무 목표로 하는 것에 따라서 투자가 됐던 아니면은 예금이 됐던 이런 식으로 잘 활용을 하셔야지 최대한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 소득 대비 순수 저축률이 이 왼쪽에 보시면 3%에서 57%로 늘어날 수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총 지출액이 48%에서 43%로 이제 뭐 보험료도 줄이고 생활비도 줄이고 했으니까 이렇게 감액이 됐죠. 저축액 대비 투자액, 그전에는 투자를 전혀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0%에서 펀드들을 투자하시면서 66%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월 소득 대비 노후 저축액은 기존에 4.7% 정도였어요. 10만 원 정도 가량 내고 계셨던 게.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대로 4.7%로 동일하지만 비정기 소득에서 나오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이 노후 자원으로 훨씬 더 이제 활용을 하실 계획입니다. 저축률이 3%에서 57%. 야, 정말 대단한 변화인데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워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태까지 일하셨는데 이만큼 모으셨다. 이런 모습이 만족스러우시냐? 라고 여쭤보니까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스스로도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이제 여행도 조금 줄이시고, 그리고 뭐 배달 음식을 많이 드셨었는데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많이 노력을 하신 케이스. 부모님과 같이 사는 케이스. 혼자 네, 자취를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도 한번 이 현금 흐름을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가계 재무 상태 평가 지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성장성 지표와 건전성 지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장성 지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마다 어떤 지표가 중요한지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도 또한 저축률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표 중 하나였던 거죠. 기존에는 대략 3%의 저축률을 가지고 계셨던 반면에 상담을 통해서 저축률이 57%가량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금융투자 성향 분석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0%의 수치에서 61%까지 올라갔습니다. 투자는 어리신 분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전성 지표로 넘어가면 비상자금이 아예 없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정말 비상시에 그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금도 월급에서 3에서 6배 사이에서 이제 이분과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비상금을 마련을 해드렸고요. 가계 수지 지표도 이분에게는 조금 이제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미파악 지출이 아무래도 이제 소비성 지출로 많이 나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가계 수지 지표도 한 48%에서 42%로 통제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총 부채 상환도 이분에게는 좀 많이 중요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대출을 받으셨기 때문에 11%의 이제 부채 부담에서 이 자동차 대출을 상환을 하시면서 4.4%까지 부채 비중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참 정말 그분한테는 중요한 어떤 그 목표가 생겼을 것 같고,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현금 흐름을 준비해 가면 앞으로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돈을 그 잘 관리할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 이 현금 흐름 관리에서 어떤 그 중요한 점 한번 짚어주시죠. 저는 뭐 현금 흐름 관리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내용이 나오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점은 딱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현금 흐름 관리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예산 수립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지속성입니다. 예산을 수립을 하는 거죠. 생활비 얼마 쓰겠다,
그리고 나는 비상금 얼마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나는 1년 동안 비정기 지출에 이 정도만 쓰겠다. 이렇게 예산을 수립을 하시고 이렇게 수립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시 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수립하고 이것들을 지속할 수 있게끔 지속하려면은 보고가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편하고 편하게 최대한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 통장 잔액은 0으로 유지, 이 말씀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급여 통장을 0으로 만들다라고 하는 거는 예산을 수립하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급여 통장을 0으로 만들 수 있게끔 이제 생활비 예산 얼마, 그리고 뭐 비상금 얼마, 비정기 지출 얼마, 그리고 저축 투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월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 날부터 모든 통장에 자동이체를 걸어 놓는 겁니다. 그래 자동이체를 걸어 놓게 되면 내가 수립한 예산이 다 빠져나가면 급여 통장은 0원이 되겠죠. 그런 의미네요. 네. 예. 자,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2030 이제 사실은 젊은 세대입니다. 월급 관리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 제가 생각하는 이 2030 세대의 월급 관리 유형은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계획이 없는 유형,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축은 실행하고 있는 유형, 그리고 세 번째는 효율성을 좀 고려를 해서 자산을 이제 불려가는 유형,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최소한 저축을 실행하시는 유형 정도는 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축을 실행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시다 보면 아마 욕심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효율성도 찾게 되고 뭐 요것저것 금융상품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바뀌실 거니까. 이번에 말씀해 주신 케이스는 계획이 없었던 분이네요. 네, 계획이 없으셨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성도 고려하고 저축도 같이 실행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드렸던 케이스인 거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고 나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관리를 열심히 주기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게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상태도 이제 계획했던 거를 100% 이렇게 지키기는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그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저도 이제 같이 보답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뭐 변동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또 대안이나 해결책들을 이렇게 찾아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사회초년생 중에 이제 20대 사회초년생 일부에서는 남성, 이번 케이스는 여성 케이스를 가지고 다뤄봤습니다. 이 사회초년생들이 사실은 그 수입이 생기면서 말 그대로 사회초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입 가지고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축은 또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지, 투자는 또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게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허강민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